오후에 햇살이 낮게 깔린 도심 외곽. 수아는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학교 과제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대 아날로그 오디오 장비를 직접 보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 교수님의 요구는 간단했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물건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대리점이라 쓰인 글씨는 색이 바래 거의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간판 아래 작은 가게가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들어섰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서진 선풍기, 낡은 텔레비전, 녹슨 철제 선반. 모든 것이 시간을 멈춘 듯 어수선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 있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창가 쪽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한 남학생이 작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 바지에 흰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팔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하나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낡고 녹슨 라디오. 그 안을 들여다보며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녀석 고집은 있는데 또 은근히 예민하네. 수아는 그 목소리에 멈췄습니다. 남학생은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손끝으로 부품을 살짝 눌러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그래도 잘 부탁한다. 그가 라디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계를 고칠 때마다 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썹을 찡그리는 습관, 손등으로 먼지를 터는 방식, 집중할 때 왼쪽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표정,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리가. 남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수아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수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놀림, 그 말투, 그 표정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손님이신가요? 뭐 찾으세요? 소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아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아날로그 오디오 장비요. 학교 과제 때문에. 아, 그거요? 안쪽에 있어요. 잠깐만요.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그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카세트 데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1980년대 초반 모델이에요. 상태도 나쁘지 않고. 고마워요. 수아는 그 물건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물건이 아니라 소년의 손에 가 있었습니다. 그 손, 아버지의 손처럼 거칠었습니다. 기계를 만지느라 생긴 작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진우요. 김진우. 여기서 일해요? 네. 아르바이트요. 방과 후에 와서 기계 수리 같은 거 도와주고 있어요. 진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렁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습관도 모든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년에게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수아는 말을 흐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라디오를 다시 들여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로가 좀 복잡하네. 그래도 살릴 수 있어. 수아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기계를 고쳤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지만 취미로 오래된 라디오나 시계를 수리하곤 했습니다. 기계는 말이 없지만 마음은 있단다.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수아는 카세트 데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물상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진우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설마.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빠일지도 몰라. 수아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녀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손놀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혼잣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를 떠올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공구들, 벽에 걸린 낡은 라디오들. 수아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나침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빠 정말 당신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녀는 다시 그 고물상에 갈 것이라는 걸.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다시 그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카세트 데크를 사진으로 찍어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고물상에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진우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캠코더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진우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다가요. 수아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거 예전 모델이네요. 회로가 섬세하고 기분도 좀 타고. 또 그 말투였습니다. 수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계가 기분이 있나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있죠. 오래된 기계일수록 더 예민해요. 억지로 하면 더 망가지고 천천히 달래면 다시 살아나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아니요. 그냥 만지다 보니 알게 됐어요. 진우는 다시 캠코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아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진우는 놀란 듯 그녀를 보았지만 곧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언제부터 기계를 만졌어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집이 어려워서 고장난 물건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고쳐 쓰다 보니. 가족은요? 진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오래됐으니까요. 진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누군가한테 도움받은 적 있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긴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수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머니하고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집 사정이 좀 나아졌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한테도 말을 걸어주셨거든요. 뭐라고요? 넌 손재주가 좋구나. 나중에 꼭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요.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칭찬할 때 늘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이름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한 번 오시고 다시는 안 오셨거든요. 진우는 다시 캠코더를 만졌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아버지는 왜 진우의 가족을 도왔을까요? 왜 그 사실을 수아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 혹시 그때 뭔가 받은 거 없어요? 받은 거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물건이든 뭐든.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헝겊 주머니를 열자 낡은 은색 나침반이 나왔습니다. 수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나침반. 아버지가 늘 들고 다니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나침반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그 아저씨가 주셨어요. 이걸 잘 간직해라.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다라고 하시면서요. 왜 당신한테 줬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걸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진우는 나침반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아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진우에게 맡겼을까요? 저기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그 아저씨 아는 분이에요? 수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침반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안해요. 이상한 거 물어봐서. 괜찮아요. 근데 혹시 또 오실 거예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그냥 누가 옆에 있으니까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서요. 진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아는 그 미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게요. 그날 밤 수아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계, 만년필 사진들, 그리고 빈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침반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수아는 그 빈 공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빠 왜 그랬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진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버지는 진우에게 나침반을 맡겼는지, 그리고 왜 진우는 아버지를 그토록 닮아 있는지, 수아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매일 고물상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과제 핑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책 중이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업대 옆 낡은 의자를 내어주었습니다. 수아는 그 옆에서 진우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놀림, 표정, 말투. 볼수록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고쳐요? 선풍기요. 모터가 나갔는데 부품이 없어서 다른 걸로 대체하는 중이에요. 진우는 작은 모터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이게 맞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모터를 끼워 넣었습니다. 톱니가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됐다. 진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수아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우 씨는 장래희망이 뭐예요? 장래희망이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기계 고치는 일 계속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진 못해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대학은 안 가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집 형편상 어려울 것 같아요. 장학금은요?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진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너무 다른 삶이었습니다. 서진그룹 회장의 외동딸.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삶. 그런데 진우는 달랐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진우 씨, 네. 그 나침반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왜요? 그거 뭐 특별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예뻐서요. 진우는 가방을 뒤져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나침반을 조심스럽게 꺼내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을 받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표면에는 작은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들고 다녔던 흔적이었습니다. 수아는 나침반을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바늘이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옳은 길을 가리킨다. 아버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수아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아는 나침반을 돌려주었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받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알아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주신 분이 저한테 유일하게 희망을 준 사람이거든요. 수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고 하셨어요. 진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말을 믿고 살았어요. 수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진그룹 부회장이자 아버지 사후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도와준 사람 있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책을 덮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많은 사람을 도왔어. 그게 문제였지. 무슨 뜻이에요? 회사 돈을 함부로 썼다는 거야. 이사회에서 문제 삼았어. 수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이라기보단 순진했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어머니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과거는 과거야. 수아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옳은 일을 했던 걸까요? 다음 날 수아는 또 고물상에 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 할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진우 어디 갔어요? 학교 갔지. 오늘 시험 있대. 아, 그렇군요. 수아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응? 진우가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2년 됐지. 착한 녀석이야. 성실하고. 가족은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랑 둘이 산다던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대. 공장 사고로. 수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공장 사고요? 그래. 그것 때문에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지.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대.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공장이에요? 글쎄, 서진그룹 계열사였나?
정확히는 모르겠네. 수아는 몸이 굳었습니다. 서진그룹.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그때 누가 도와줬대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떤 분이 병원비 내주고 생활비도 대줬다더라. 그 덕에 진우가 학교 다닐 수 있었지. 수아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고물상을 나섰습니다. 밖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골목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진우의 아버지가 서진그룹 계열사에서 사고를 당했고 아버지가 그 가족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남겼습니다. 왜? 수아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회사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3년 전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진그룹 계열사 공장 사고, 노동자 1명 사망. 짧은 기사였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더 검색했습니다. 서진그룹 회장 서진호, 사고 한 달 후 급서. 두 사건 사이에 한 달.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진우의 가족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사였습니다. 회사 출장 중 교통사고. 하지만 이제 수아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 그날 밤 수아는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무언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단서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수아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진우, 나침반, 사고, 모든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수아는 진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못 왔죠?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시험은 잘 봤어요? 그냥 그랬어요. 진우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 네. 당신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장 사고였어요. 기계에 끼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오래됐으니까요. 진우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진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고가 정말 사고였는지. 수아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진그룹 본사 건물.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수아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5층 경영지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비서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딸 오셨습니다. 젊은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강 부사장님 계세요? 네, 안에 계십니다. 수아는 부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도연 부사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낀 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비서였습니다. 지금은 회사 실권자였습니다. 수아 양 무슨 일이에요? 강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년 전 계열사 공장 사고 자료 보고 싶어요. 강도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왜요? 학교 과제요.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해 조사하는 거예요. 수아는 준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고는 이미 마무리된 일이에요. 자료도 별로 없고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안 됩니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왜요? 회사 기밀이에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 외부 아니잖아요. 수아 양은 아직 학생이에요. 회사 일에 관여할 위치가 아닙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수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 제대로 보상 이루어졌어요? 강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유가족한테 제대로 보상했냐고요. 당연히 했죠. 법대로요. 법대로요? 그게 전부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도연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수아 양, 이건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는 규정대로 움직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강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은 꺼내지 마세요. 왜요? 아버지가 뭘 하려고 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회장님은 너무 순진하셨어요. 세상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셨죠. 강도연은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겁니다. 수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도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직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수아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숨기는 거 있죠?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수아 양, 강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지 아세요? 알아요. 우리 아버지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가세요. 싫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강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수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도연은 숨을 고르며 다시 앉았습니다. 수아 양, 당신은 아직 어려요.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그럼 가르쳐 주세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학교나 잘 다니세요. 강도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를. 수아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수아 양. 돌아보니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 격리부 직원이었습니다. 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여성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밖으로 나가요. 두 사람은 건물 밖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사장님한테 물어본 거 공장 사고 맞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때 자료 정리했거든요. 수아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어요? 여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이 유가족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주셨어요. 회사 몰래요.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병원비, 생활비, 학비까지 다 대주셨죠. 수아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이사회에서 알게 됐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회장님을 문책했어요. 회사 자금을 함부로 썼다고. 여성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수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고 정말 사고였어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뭐가요? 사고 당일 회장님은 출장 가실 예정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일정이 잡혔죠. 누가 잡았어요? 부사장님이요.
수아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조사도 빨리 끝났어요. 너무 빨리요. 여성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 책상에 놓고 가셨어요. 혹시 모르니 보관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뭐가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수아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왜 이제야 주세요? 무서웠어요. 만약 이게 알려지면 저도 위험할까봐.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일 생각보다 깊어요.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열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수아야, 만약 내가 이걸 찾았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이 안에 진실이 있다. 하지만 조심해라. 진실은 때로 위험하니까. 수아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수아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더라도. 수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서재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수아야. 아버지의 목소리.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아마 없을 거야. 미안하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빠는 실수를 했어. 회사 돈을 함부로 썼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김진우라는 아이 아니? 그 아이 아버지가 우리 공장에서 돌아가셨어. 안전장치 불량 때문이었지. 수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 하청업체 탓으로 돌리고 최소한의 보상만 하려고 했지.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왔어. 병원비, 생활비, 그 아이 학비까지. 하지만 이사회가 알았어. 그들은 아빠를 문책했지. 아버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만약 사고를 당한다면 그건 사고가 아닐 거야. 수아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USB에는 증거가 있어. 안전장치 불량 보고서, 회사의 은폐 시도,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아빠는 이걸 세상에 알리려 했어. 하지만 시간이 없을 것 같구나.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우에게 나침반을 맡겼어. 그 안에 이 USB를 숨길 거야.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침반. 그 안에 USB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우는 좋은 아이야. 착하고 성실하지. 아빠를 많이 닮았어.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야, 만약 내가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선택은 내가 해라. 세상에 알릴 수도 있고 묻을 수도 있어. 아빠는 강요하지 않아. 하지만 기억해라.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걸. 영상이 끝났습니다. 수아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USB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나침반 안에 정말 또 다른 USB가 있는지. 다음 날 수아는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진우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기계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나침반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어제도 봤잖아요. 다시 보고 싶어요. 자세히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나침반을 건넸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천천히 뒷면을 살폈습니다.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홈이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딸각, 뒷판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뭐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USB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뭐죠? 진우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USB를 꺼냈습니다. 진우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고물상 뒤편 작은 창고로 갔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 가족을 도운 사람이에요. 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 USB에 진실이 담겨 있어요. 수아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열렸습니다. 보고서, 사진, 문서들. 모두 공장 사고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사고 관련 자료예요? 네. 당신 아버지는 회사의 잘못으로 돌아가셨어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전장치가 고장 났는데 회사가 고치지 않았대요. 비용 때문에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진실을 밝히려고 했죠. 수아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 죽음이 제 탓인가요? 아니에요.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회사 탓이에요. 진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수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두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요. 하지만 어떻게요? 이 자료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언론에, 법원에.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 회사는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일이에요. 수아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하려던 일이고 당신 아버지가 받아야 할 정의예요.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회사 사람들이 알면. 수아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옛 친구였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증거예요. 소송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가 서진그룹이니까요. 그래도 해야 해요.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하죠. 일주일 후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서진그룹 공장 사고 은폐 의혹, 고 서진호 회장, 진실 밝히려다 사망.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수아는 집에서 TV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한 짓이니? 네.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어? 맞는 일이니까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그럼 망해야죠.
수아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던 게 회사예요? 아니면 정의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 아버지 딸이에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수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 씨 괜찮아요? 응. 너는? 저도 괜찮아요. 근데 고마워요. 뭐가? 제 아버지를 기억해줘서요. 그리고 싸워줘서요.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언제 볼 수 있어요? 곧 봐요. 재판 준비해야 하니까. 네. 그때 봐요. 전화를 끊고 수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그리고 수아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걸.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아와 진우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서진그룹 변호인단이 있었습니다. 강도연 부사장도 보였습니다. 그는 수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안전장치 불량 보고서, 회사의 은폐 시도를 보여주는 문서들, 아버지가 남긴 영상, 모두가 숨죽여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김진우 씨 아버지는 회사의 과실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밝히려던 서진호 회장 역시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은폐입니다. 서진그룹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 불충분합니다. 회장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공장 관리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짓 보고서를 썼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사 지시였습니다. 안전장치가 고장났는데도 괜찮다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고치려면 공장을 멈춰야 했고, 그럼 손실이 컸으니까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관리자는 강도연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입니다. 강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재판장님, 증거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당시 녹음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서는 이상 없다고 써. 돈 아까워 죽겠는데 공장을 멈출 순 없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강도연 씨, 할 말 있습니까? 강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서진그룹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사고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명령합니다. 법정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해냈어.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아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수아는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려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우 씨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어야죠. 수아는 진우를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 달 후 서진그룹은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강도연은 구속되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면 재정비되었습니다. 수아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수아야. 네. 미안하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틀렸어. 내 아버지가 옳았어. 수아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 아버지 자랑스러워할 거야. 저도 알아요. 수아는 다시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진우가 여전히 기계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또 왔네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심심해서. 수아는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 씨, 이제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일단 대학 갈 거예요. 장학금 받았거든요.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수아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노력한 거예요. 진우는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이거 이제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가 당신한테 준 거예요. 당신 거예요. 진우는 나침반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 소중히 간직할게요. 응. 그리고 가끔 생각해줘요. 우리 아버지들 말이에요. 당연하죠. 평생 기억할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아 씨, 응? 고마워요. 정말로요. 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도 얻었고요. 친구요? 응. 우리 친구 맞죠? 진우는 웃었습니다. 그럼요. 평생 친구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창문으로 노을이 비쳤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잘했지, 아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진심, 그가 믿었던 정의,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수아와 진우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정의로운 길을, 아버지들이 걸었던 길을. 고물상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본 듯이.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요. 조심히 가요. 응. 또 올게요. 언제든지요. 수아는 고물상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우가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새로운 내일로. 아버지의 나침반은 이제 진우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정의.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수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따뜻하게. 진실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용기는 세상을 바꿉니다. 수아와 진우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유산으로 만나 세상에 정의를 돌려주었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그가 심은 씨앗은 자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서 꽃을 피웁니다.